자, 컴퓨터의 기본 구성을 좀 볼게요. 컴퓨터의 기본 구성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체 그렇죠. 키보드 컴퓨터의 기본 구성하면 첫 번째가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있죠.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피커 잠깐만, 글꼴이 좀 불편해서 글꼴을 좀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스피커 있죠? 마이크도 있어야 되겠고요. 프린터도 있어야죠, 프린터. 여러분 스캐너라고 들었어요, 스캐너? 스캐너가 이건가? 스캐너. 자, 우리 본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본체 안에는 CPU라는 게 있어요, CPU. 그 다음에 여기에 하드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메모리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CD롬 들어보셨어요? CD롬? 네. 요즘 CD롬 안 쓰고 DVD를 쓰죠. DVD를 써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모니터 종류가 되게 많아요. 현재 우리가 쓰는 모니터는 무슨 모니터라고 그러죠? LED라고 하나요? LED? 그 이전에 LCD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브라운관도 있었죠. 브라운관. PDP라는 걸 썼고요. 저는 마우스 제 걸 갖고 다녀요. 제 마우스예요. 강의실 마우스를 안 쓰냐면요, 안 맞아요. 손에 불편해. 쿠팡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제 손에 쫙 맞더라고. 좋아. 이게 마이크예요. 제 목소리를 입력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프린터 종류가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요. 잉크젯 프린터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잉크젯? 네.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는 어떤 겁니까? 레이저입니까? 잉크젯입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인쇄만 잘 되면 되지 뭐. 없어요. 근데 잉크젯 쓰시는 분은요, 하루에 한 번은 인쇄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잉크가 말라요. 굳어. 그래서 못 써요. 근데 인쇄할 게 없잖아. 네. 보편적으로 잘. 저희 집 프린터기도요, 인쇄를 안 해놓으니까 잉크가 굳어가지고 인쇄하려고 그러면 인쇄가 잘 안 돼서 잉크를 닦아줘야 돼. 프린터를. 잉크가 많이 소모되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인쇄하려고 애를 써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책을 보면 마우스는요, 버튼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두 개요. 두 개요. 버튼이 3개예요? 여러분 지금 강의실에 있는 버튼 몇 개인가 보세요. 두 개요. 잠깐만. 강의실 마우스 되게 좋은 건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마우스는 일반 마우스네. 그렇죠? 로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우스인데요. 굉장히 좋아요. 제일 유명한 게 로지텍이에요. 버튼이 왼쪽 오른쪽 있죠? 안쪽 바깥쪽이에요. 네. 원래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안쪽 바깥쪽.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왼손잡이 입장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다. 왜? 안 보이잖아.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글자를 입력하고 사용할까요? 키보드로. 100% 키보드로 사용을 해요. 어떤 장애인은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입 속에다가, 예. 입천장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글자는 보이니까는 혓바닥을 가지고 이제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한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지질학교 교수님인데 어디 연구하러 가셨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온몸이 마비가 돼, 사지가. 그래서 1시간 강의를 위해서 뭐 10시간 정도를 준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그래서 화면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도 시각장애인이 만들었대요. 본인이 다쳐서 실명이 되고 나니까 사용을 못해서 본인이 답답하니까 프로그램 개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시각장애인들 강의하기 위해서요 교육을 받았어요. 3일간 교육 받았는데요, 그 교수 선생님들도 시각장애인이야. 딱 들어오시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뒤에 계신 분 똑바로 앉아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자세가 이렇게 똑바로 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알고 뒤에 계신 분 바로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있었는데 움찔해가지고 전양반 잘 보이나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라고. 연습을 해봤어요. 저희가 실습을 해봤어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글자를 입력하는지. 붓대를 물고 했어요. 처음에 붓대를 물고. 그러면 여러분들 컨트롤하고 C를 어떻게 눌러요? 붓대 하나 가지고 못 누르잖아. 근데 이 컴퓨터 윈도우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기능이. 컨트롤 키 누르고 C 누르고 복사.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개 선택하려면 기능이 다 컴퓨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능을 안 쓰지만 주변에 불편하신 분 있으면 알려줘야지. 그거 하려고 이제 배웠는데 잘하세요. 워드짝에서도 땄어. 저희 강의하러 다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팔이 없어요. 두 팔이. 발가락으로 입력해요. 한글을 500타 쳐요. 500타. 발가락으로 글자를 치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엄청 빨라. 워드 1급까지 따신 분도 있어요. 시각장애인 중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를 배워야 되느냐. 자, 우리 키보드 우리 12페이지 보시면 본체, 모니터, 키보드, 뭐 스피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우스는 버튼이 몇 개 있다? 안쪽과 바깥쪽,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대요. 근데 가운데는 뭐다? 휠이 바퀴야, 바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위아래로 이렇게 굴릴 때 쓰는 거예요. 마우스에 대한 동작을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마우스에 대한 동작을 공부할 건데요. 키보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멈추고 마우스를 좀 공부해 볼 거예요. 마우스의 동작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나 몰라.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울 거냐면요 클릭을 배울 거예요. 클릭. 아까 우리 인터넷 할 때 클릭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더블 클릭도 있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이 뭐지? 두 번 누르는. 버튼을 두 번 띡띡 두 번 누르는 거. 아까 우리 인터넷상에서 더블 클릭이 거의 없어요. 클릭이지. 클릭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강좌 공빵 누르면 공빵이라는 창으로 열리고, 여기서 뭔가를 내가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여기서는 클릭하면 이렇게 이건 제가 그림을 넣어놓은 건데 이런 그림이 이제 보이게끔 된 거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강의 올려놓은 것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오류가 났네. 이건 제가 좀 이따 고치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걸 누르면 유튜브로 영상이 넘어가지. 이렇게. 그럼 클릭하는 거지. 클릭. 인터넷에 더블 클릭이 없어요. 다 클릭이야. 다 클릭이라고 그냥. 클릭이야 그냥. 근데 우리가 인터넷 말고 인터넷 윈도우 안에서 창이 그 탐색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클릭이 하나 있고 더블 클릭이 있어. 클릭은 야 선택하는 게 클릭이고, 더블 클릭은 뭐냐면 너 어디론가 들어가 하고 이렇게 어디로 가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이게 이제 더블 클릭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사진이 보이는 거를 보고 싶다, 크게 보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제 열리는 거지 이렇게. 클릭과 더블 클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은 뭐냐면 3번 누르는 거. 마우스를 3번 누르는 게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 소개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글자 있잖아. 이 글자를 블럭을 잡고 싶은 거야. 이럴 때는 밖에서 하나, 둘, 셋, 3번 눌렀어요.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돼. 전체가 선택돼. 이렇게 드래그하면 원하는 것만 하지만 하나, 둘, 셋 하면 3번. 이거는 윈도우 인터넷하고 그 한글, 그다음 파워포인트. 엑셀에서는 트리플 클릭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휠 보여드릴게요. 휠. 가운데 바퀴 있잖아요. 바퀴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바퀴를 한번 눌러보세요. 딸깍. 이렇게 뜨나요? 화살표가 이렇게? 네. 이때 마우스를 조금 내려보세요. 그럼 지금 방향이 이렇게 왼쪽 아래로 돼 있잖아요. 네. 얘를 많이 내리면 빨리 지나가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요. 어떨 때 보는 거냐면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는데 마우스 휠을 드륵드륵 굴려야 되거든. 이렇게 드륵드륵 굴려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눌렀다 띄어. 그리고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조금 내리면은요, 마우스 안 만졌잖아 지금. 알아서 화면이 내려가거든. 휠 누르기가 있고요, 휠 굴리기가 있어.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기 호출하기인데요, 일명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 우클릭 한다 그래. 우클릭. 마우스에는 버튼이 왼쪽 오른쪽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데, 왼쪽 안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버튼은 특수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떠. 이런 창. 근데 무슨 아이콘 있잖아. 아이콘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른쪽 누르면 또 이렇게 달라 그게.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에 가서 오른쪽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하고, 어떤 거는 또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애는 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애는 이렇게 나오고, 다 달라요 이게. 보세요. 얘는 또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어떤 애는 요만큼 나오고. 달라. 메뉴 글자 내용도 다르고요. 어떤 것도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건 이렇게 길어. 어떤 건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건 또 이렇게 나오고, 다 달라.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다.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여러분 바탕화면에 내 PC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내 PC 있어요? 내 PC라고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넷핏이라는 창 뜨나요? 혹시? 자, 넷핏을 우리가 이제 눌렀는데 아까 휴지통에 들어갔을 때는 휴지통을 더블 클릭하면 휴지통이 열렸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넷핏이라는 게 있어요. 넷핏이. 넷핏 창이 뜨는 거고요. 여기서 문서를 누르면 문서가 열리는 거고, 사진을 누르면 사진이 열리고, 음악을 누르면 음악이 열리고 그래요. 이게 처음 하시는 거라서 헷갈리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 냉장고를 새로 바꾸시면 사용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선풍기 같은 거는 내가 나보고 조립하라면 귀찮고 힘들겠지만 조립된 선풍기를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네. 버튼을 눌러서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눌러주고 뭐 타이머가 있으면 타이머 눌러주면 선풍기 작동되는 거지. 근데 선풍기라는 걸 처음 본 사람은 어떨까? 어렵겠죠? 어려운 거야. 전자레인지를 사왔는데 전자레인지 기능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아요. 그리고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다 하더라고. 근데 주로 어떤 용도로만 써요? 데피는 용도로만 쓰죠. 전자레인지는 데피는 도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뭐 해동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거로 찌개도 끓이고 밥도 하고요. 전자레인지 박스 안에 음식 만드는 그 조립책이 있어요. 전 집에 갖고 있어요. 근데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냥. 밥은 쿠크가 해주고 뭐 라면 끓일 때는 가스레인지로 냄비에다 물 넣고 끓이면 되니까 그게 쉬우니까.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쉽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거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야. 얘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어디 식당에 가면 어떤 메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메뉴판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주 가면 어떻게 돼? 늘 먹던 거로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준단 말이에요. 주인이. 단골이 됐다는 거지. 저는 윈도우라는 가게의 단골이에요. 어떤 게 있는지 척척 알아. 그런데 어떤 기능이 답답해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헤매지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나름 단골인 줄 알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얼마나 어려워 불편하고. 즐겨찾기가 지금 저희 집 컴퓨터에서 잘 안 돼. 즐겨찾기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하래.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아까 제 컴퓨터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공방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떠야 되잖아요. 이게 안 열려. 제 컴퓨터에서 안 돼요. 노트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하면 열리는데 제가 주로 쓰는 컴퓨터에서 안 열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윈도우 컴퓨터를 새로 작업할까 고민을 해요. 한 일주일 해야 되거든. 프로그램 다시 다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거 다 보관해야 되고 하니까는 그게 걱정이라서 안 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어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걱정도 되고 솔직히 그래요. 자, 컴퓨터는 자주 사용하면 쉬워진다. 이걸 우리는 탐색기 창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탐색기. 저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X라고 있죠? 네. 이거 누르면 닫혀지니까 누르지 마시고요. 네. 그 옆에 네모 보이세요? 네. 뭐라고 뜨죠? 최대화. 최대화 누르세요. 클릭. 근데 그 네모가 바뀌었죠? 네, 두 개로.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크기로 바뀌어요. 이 창 조절 단추라 그래요. 뭐라고? 창 조절 단추.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 누르면 내려가요. 화면에 사라졌죠? 그 밑에 내 PC가 있을 거예요. 화면 아래쪽에. 네.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 작업 표시줄. 여기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오른쪽에 보면 화면이 또 흐려졌네. 자, 네모를 누르는 거는 95년도 기술이고요.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요.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긴 줄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전체 창으로 바뀌어요. 바뀌나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조절됩니다. 자, 그 내핏이라고 적혀 있는 줄을 거기를 마우스로 누르고 움직이면,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보세요.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 창에 조절되죠. 위치가 바뀌죠. 이걸 우리는 드래그 앤 드롭이라 그래요. 누른 상태로 움직인다.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드롭. 98년도 기술입니다. 98년도 기술. 이젠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제목 표시줄을요. 제목줄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저 화면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보세요. 끌고 올라가면 뭐가 이렇게 덜컹 바뀌는 느낌이 있죠. 커졌어요. 자, 여기를요. 얘를 여기를 누른 상태로 책에는 안 나와요. 화면 보고 하실 거예요. 얘를 끌고 요 마우스 포인터가요. 오른쪽 벽에 닿을 때까지 끌고 가보세요. 얘를 끌고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요. 오른쪽 절반. 얘를 끌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왼쪽 절반.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전체 창 바뀌죠? 왼쪽에 보시면 바탕화면이라는 글자도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 내피시를 누르면 내피시가 보여요. 이때 폴더가 몇 개가 있는지 장치 및 드라이브라는 것도 보이죠? 여기 여러분 USB 메모리를 꽂으면 USB 메모리가 연결되는 게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 문서 눌러보세요. 사진, 뭐 C 드라이브라는 것도 보이고 로컬 디스크 C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C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윈도우라는 것도 보이네. 윈도우. 이게 노란색 뭐로 보이죠? 이걸 우리는 폴더라고 그래요. 뭐라고? 폴더. 마치 이런 거. 이게 폴더야. 폴더. 접는 거. 이 폴더 안에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폴더 안에 뭐가 또 보여요. 노란 것도 보이고 노란 거 아닌 것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랑 크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노란색 있는 데를 아무나 더블 클릭해 보세요. 뭐 이렇게 펼쳐졌어요. 여기 노란 게 안 보이네. 이건 파일이라 그래. 뭐라고? 파일.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내 PC의 로컬 디스크에 어디로 갔다 이게 보여요. 위치가. 그 왼쪽에 가면 왼쪽 화살표가 있으니까 왼쪽 화살표 누르면 전 단계로 돌아가. 그런데 이렇게 크게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작게도 보이거든요. 저 상단에 보기라는 메뉴 보이세요? 보기?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히라는 거 있죠. 눌러보세요. 아주 큰 아이콘은 크게 보여요. 제가 참고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렇게 사진도 보여요. 사진도. 이거를 아주 크게 보는 거, 보통 아이콘, 뭐 작게, 목록으로 봐라 이렇게. 자세히라는 걸 누르면요, 뭐가 자세히 보입니다. 보통 사진이나 그림을 누르면요,
큰 아이콘으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한테 이거 다 복사해 드릴 거예요. 동물도 있어요. 동물 사진도 있어요. 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캥거루도 있고 말도 있고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멋있겠죠.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공부할 겁니다. 그 타자 연습 프로그램 담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용하면 타자 연습도 가능해요. 그래서 타자 연습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타자가 더디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아주 크게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거 말고 그냥 제목만 보고 싶어. 그럼 목록.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 다르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자, 다시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이 원래 크기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전 크기로 좀 줄여보세요. 전체 창으로 바꾸지 마시고 원래 크기로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우스를 잘 보시면 11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벽 창의 경계선이라 그래요. 창 경계선에 갖다 대면은 좌우로 바뀔 때가 있고 상하로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오른쪽이나 왼쪽 벽에다 갖다 대면은요 좌우 화살표로 변해요. 이때 누르고 줄이거나 늘려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창을 크게 줄였는데 그냥 전체 창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귀퉁이 있어요. 귀퉁이. 오른쪽 꼭대기나 아래쪽 가면은 이번에는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바뀌죠. 아까는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벽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이 모서리, 창 모서리라 그래요. 이 창 모서리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오른쪽이나 아래쪽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 아래쪽을 가지고 창을 두 면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하는 거. 이렇게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화살표가 돌아다니죠. 얘를 마우스 포인터라 그래요. 뭐라고? 마우스 포인터. 적지 마세요. 적어놓은 거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부하시면 돼.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를 창 경계선이라고 하고, 창 경계선. 그 다음에 이 귀퉁이는 창 모서리라고 하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모서리 잘못 누르면 X가 눌려지면 안 되잖아. 자, 얘를 닫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콘이 작아요, 커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커졌죠? 창이 커지면 편한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커지게 해놓고 가면은요, 다음 시간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나 봐요. 왜요? 저번엔 작았는데 이번엔 커졌어요. 이거 크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책에는 나와 있는데 책에 없는 내용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 왼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키보드의 맨 아래줄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CTRL이라고 적혀 있죠?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컨트롤. CTRL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이거를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있죠, 휠. 네. 휠을 위로 올려보세요. 아래를 올려보시고 위로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이콘의 크기가 바뀌어요? 네. 이렇게 아이콘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다 비어있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보기라고 있어요. 보기라고 있나요? 큰 아이콘, 그럼 큰 아이콘으로 보이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보기 가서 작은 아이콘 누르면 작은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아이콘의 크기가 바뀌나요? 네. 이렇게 아이콘의 크기를 바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2개를 써요. 2개거든요, 2개. 저는 집에서 모니터 4개를 씁니다. 우리 컴퓨터는요, 10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 좋다를 떠나서 편해. 의사 선생님들, 여러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선생님들 모니터 2개 쓰시는 분들 많죠. 왼쪽에서 환자 이름을 누르면 오른쪽에 큰 환자에 대한 이제 진료 내용이 보여.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왼쪽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이 보이면서 화면을 보면서 작업하는 거죠.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필름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인화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필름을 형광등에도 꽂아서 크게 봤단 말이에요. 요즘 컴퓨터로 다 보거든. 요즘은 엑스레이도 디지털로 촬영해요. 촬영 끝나고 다시 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거든. 선생님은 폐가 안 좋네요. 뭐 간이 안 좋네요.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CT, MRI 들어보셨죠? 다 컴퓨터로 촬영하는 거예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아. 그럼 다리를 찢어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뼈가 어디가 부러졌네요. 뭐 기부스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증권하시는 분들 모니터를 여러 개를 봐서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한 주식을 누르면 그게 그래프로 보인단 말이야.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지난주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지 그걸 비교하면서 본단 말이야. 모니터를 여러 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화면을 4개를 쓰니까 3개를 나란히 놓고요. 오른쪽에는 좀 큰 모니터를 하나를 더 새로 놓고 봐요. 그래서 왼쪽에는 엑셀, 오른쪽에는 뭐 파워포인트, 또 오른쪽엔 또 그 옆에는 또 인터넷 창을 열어서 가운데다는 이제 문서 작성하는 창을 열어놓고 엑셀에 있는 걸 보면서 글로 가져온다거나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입력을 한다거나.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는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2가지 작업을 볼 때. 여러분 가스레인지가 불구멍이 하나, 화구가 하나면 어떨까요? 찌개 끓이다가 국 끓이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죠. 중간에 냄비를 바꾸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구가 2개, 3개면 어때요? 동시에 여러 개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모니터를 여러 개 구입하세요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회가 되시면 모니터를 더 구매하셔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자들도 편해요. 노트북에는요, 옆면에 다른 모니터를 하나 연결해서 장치가 있어요. 노트북에는. 그 모니터를 하나 연결을 해서 모니터를 가지고 2개를 작업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바탕화면, 이걸 바탕화면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데스크 탑 그래. 데스크 톱. 탑이 아니라 데스크 톱이라고 불러요. 외래어 표기법이 톱이에요. 톱. 우리 마우스로 블럭 설정한다 그러죠. 블럭이 아니라 블록이에요. 블록. 외래어 표기법이 블록이래.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블록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로는 블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외래어 표기법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탕화면에 자, 데스크탑이란 말은 뭐냐면 책상 위죠. 책상 위.
책상 위. 여러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 책상에다 놓고 공부하잖아. 네. 밥을 먹으려면 밥상에다 음식을 놓고 밥을 먹잖아요. 모든 작업은 이 책상, 이 화면 위에다 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다. 인터넷도 여기서 하는 거고, 글 쓰는 것도 여기서 하고, 게임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표기하지 말고 뭐로? 우리말로 표기하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탕화면이라고 부른 것 같아. 그냥 데스크탑이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서 모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아이콘이 많으면 어떨까요? 아이콘이 많으면 편하다, 불편하다? 하나가 불편해. 정신머리 하나도 없잖아. 뭐 되게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만 놓고 쓰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탁 위에 불필요한 게 많으면 귀찮잖아. 휴지통, 뭐 소금, 후추 이런 양념통, 그다음에 화장지에 넣는 거 이렇게만 있으면 편하잖아. 요즘 수저통도 옆에 있잖아. 요즘 식당에 가면 수저통도 위에 있지 않고 옆에다 놓잖아. 옆에 이렇게. 그래서 바탕화면에는 가급적이면 어떻다? 바탕화면은 가급적 필요한 폴더나 혹은 아이콘만 놓자. 바탕화면에 뭐가 많으면은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요. 왜 느려지느냐? 이거 보여줘야 되잖아. 이런 거를. 이게 많으면 어떻다? 컴퓨터가 빨라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느려지진 않지만 첫째 정신사납다. 불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공부하는 학생들 자리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필기도구, 공부할 때 필요한 책, 이것만 넣고 공부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침대에도 뭐 충전기, 핸드폰 이거 두지 말래잖아. 왜? 잠잘 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자면은요, 잠을 충분히 못 잔대요. 저도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의 안 봐요. 요즘 스마트워치라는 거 있잖아. 스마트워치. 저도 이거 이제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손목닥터 9988? 네. 내가 하루에 8,000 걸음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씩 올려줘. 5,000포인트가 되면 현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쿠폰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손목닥터 9988 앱을 깔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시계가 와요. 그럼 여기에 알림이 와서 뭐 문자가 왔다 전화 왔다 통화는 못하더라도 전화가 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쫓아가서 안방에서 전화기 들고 통화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계는 손목닥터 시계는요, 이 스마트워치는 혈압이나 이런 건 측정을 못해도 심장 박동수는 측정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잤는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해줘요. 요거는 제가 잘 때는 착용을 하고 잡니다. 이것도 불편한, 사실은 이런 걸 착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착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옆에다, 잠자리 옆에다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 뭐 많이 있으면 공부 못 하잖아. 불편하잖아. 그렇죠? 바탕화면도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만 놓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만 두고 그렇지 않은 건 가급적 두지 말자 이거지. 근데 우리 강의실에는 뭐가 이렇게 많냐면 공부하는 과정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 여기는 뭐 다른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자료들 같아. 여기는 뭐 ITQ라는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강의하시는 선생님 자리 같아. 여기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시험을 보거든요. 그 연습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는 지금 몇 개 사용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화면을 확대해 줄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입니다 라고 시간도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어서 이걸 저도 쓰고 있어요. 강의하는 선생님들 다 쓰시는 프로그램들이거든. 그 내 PC, 네트워크, 휴지통. 휴지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휴지통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거는 버릴 때 쓰는 거지. 밖에다 갖다 버리면 필요할 때 다시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럼 휴지통 버려. 이거 필요 없으면 뭐다 이런 걸 잔뜩 거기다 버려. 자, 얘를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버려볼까요? 잠깐만요. 제가요. 이거를 이렇게 버려. 이렇게 버리는 거야. 버렸는데 아차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들어가서 버려진 거를 보관하면 어떻게 돼? 보관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 이거를 실습한다고 연습을 시켰더니 집에 있는 컴퓨터 죄다 버려놨어. 거기까지는 좋아. 찾으면 되니까 돌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또 휴지통을 비우면 못 찾아. 이거는 사라져. 그래서 이따 한번 연습은 해보는데 조심스러워. 오늘 공부한 거니까 집에 와서 복습한다고 죄다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버려놔가지고 가족들이 와갖고 엄마 컴퓨터 이거 왜 그래? 누가 건드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나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지. 겁이 나니까 덜컹.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바탕화면에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외에는 가급적이면 놓지 말자 이거지.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야지. 여러분 주방에 싱크대에 뭐가 지저분하면 싫잖아. 그러니까 식사하자마자 바로 설거지도 하고 안 쓰는 건 싱크대에 다 넣어놓고 수납 공간에다 보관해둬야 좋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컴퓨터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컴퓨터라는 거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려고 만든 거예요. 계산. 컴퓨터라는 말이 컴퓨트 계산하는 도구야. 계산하는 도구. 계산기, 탁상 계산기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었던 계산기는 그거보다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1940년도 초반에 무려 30톤. 컴퓨터 한 대가 30톤이야, 무게가. 이를 5층에다 못 올려놓지. 주저앉으니까 1층에다 놓은 거야. 전기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컴퓨터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를 사용하려면 동네방네 방송을 해야 돼. 전기 사용하지 마세요. 펜실베니아주의 전기의 50%를 사용한대. 요즘 에어컨 때문에 소비 전력 많이 높아진다 그랬죠? 컴퓨터 소비 전력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왜 만들었느냐? 미사일 탄도 계산. 미사일을 빵 쏘면 먼 거리를 향해서 날아가서 적을 향해서 떨어뜨려야 적이 무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하려고 만든 게 컴퓨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원자 핵 반응분. 원자탄 터뜨리면 원자 핵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산하려고 컴퓨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1945년도에 B-29라는 폭격기에다가 리틀보이라는 원자탄을 싣고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도 떨어뜨렸잖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제 해방을 했잖아. 광복절이 그거 아닙니까? 컴퓨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고 해방이 된 거라고 보셔도 돼. 그러니까 무서운 무기를 만들려고 컴퓨터를 만들다가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대학에서 야, 그렇게 좋은 거를 군사 무기 만드는 데만 쓰지 말고 공부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느냐?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영에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됐고, 포토샵이라는 것처럼 프로그램, 사진을 편집하거나, 우리 저기 현수막 걸리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는 거예요? 기상. 우리 기상청에 500억짜리 슈퍼컴퓨터가 2대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 여러 대 있습니다. 기상청에도 있고, 통계청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저 대덕에, 카이스에도 슈퍼컴퓨터가 들어있고, 대덕에는 슈퍼컴퓨터는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억, 1000억. 컴퓨터를 바꾸자 그랬더니 얼마 드려 국회에서 이제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냐? 1000억이라니까 에이 너무 비싸.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컴퓨터를 교체를 못했었는데 국회의원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놓고 기상청에는 500억짜리 슈퍼컴퓨터 2대를 놓고 2대를 가지고 기상 관측을 하는 거지. 어제 비 온다 그래서 우산을 갖고 다녔는데 비가 안 내리더라고. 오늘도 비 온다 그랬는데 몰라. 우산을 갖고 왔는데 우산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슈퍼컴퓨터만 가지고 기상 관측을 하는 건 아니래. 우리나라 전국에 기상 관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슈퍼컴퓨터가 이제 하는 거래요. 어렵지. 슈퍼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면요 10년 걸린대. 10년. 그래서 잘 배울 쯤 됐는데 외국에서 스카웃을 해가. 우리 회사에서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기상 관측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제 나가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 문제가 커졌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학자들은 일반 공무원하고 급여가 다른가 봐요. 급여를 많이 줘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하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5,000년 전에 주판 들어보죠? 주판. 주판이 계산한 도구로 처음 등장한 거야. 중국에서 만드는 주판이.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계산하는 도구들이 발명이 됐었어요. 그다음 이제 2000년, 이제 1940년대 초반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이제 발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뭐가 유명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마도 나왔었잖아. 하버드 대학의 공부할래? 법대? 하버드는 법대보다 컴퓨터 학과가 더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하버드 대학을 꼭 가보고 싶어. 구경이라도. 왜? 인류 최초의 컴퓨터가 하버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인터넷상으로는 많이 다녀봤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니까는요,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구글에서 만든 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다 나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이때 만드는 컴퓨터는요, 무게가 30톤. 1초에 덧셈 뺄셈을 3000번. 곱셈 나눗셈은 300번. 근데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떤지 아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1초에 42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여요. 42억 번 계산한 건 아니고 42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강의실 컴퓨터가 그래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컴퓨터 있죠? 애플. 걔는 초당 한 3억 번 정도 전기 신호가 움직였었어. 근데 지금은 몇십억 번. 1초에.
우리 형광등은 1초에 60번 껌뻑거리는 거예요. 이 형광등이. 우리 컴퓨터는 1초에 42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컴퓨터가 나오냐면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는 양자 컴퓨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보통 몇백억씩 하는데 얘가 1년 동안 하는 거를 양자 컴퓨터는 몇 분이면 뚝딱 한대잖아. 아직 우리 주변에 와 있지는 않아, 양자 컴퓨터가. 저도 말로만 들어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지. 양자 컴퓨터 검색해 볼게요. 양자 컴퓨터라고. 이 양자 컴퓨터래. 어떻게 생겼지? 그림도 헷갈려.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건 들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양자 컴퓨터든 슈퍼컴퓨터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PC, 개인용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것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비해서 더 좋은지 아니면 약간 사양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도 좋은 거야. 인터넷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좋은 거지 뭐. 뭐를 할 거냐면요, 설정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설정. 모니터 본체를 항상 켜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시작 버튼 아시죠? 화면 제일 아래쪽에 제일 왼쪽에 보면 돋보기 옆에 창문 그림 있죠? 네. 이거 누르시면 시작이에요. 보이세요? 네. 여기 보면 그 바로 위에가 전원이고 그 위에 톱니바퀴 그림 있죠? 네. 그 설정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시스템 눌러보세요. 시스템. 시스템을 누르시면 왼쪽에 전원이라고 있나요? 전원? 전원 및 절전 눌러보세요. 여기 몇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시간? 1시간. 이걸 누르고 안함. 화면 안함, 절전 모드도 안함. 시작을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전원 및 절전에 들어가서 화면하고 절전 모드를 모두 안함. 이렇게 하시면 종일 켜 있는 거예요. 시작 버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에 이제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시작 버튼 눌러서 설정 들어가서 시스템, 여기서 전원 및 절전해서 만약에 5분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5분 지났어. 그럼 화면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이면 화면 다시 사라져요. 나타나는데 절전 모드를 만약에 5분을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꺼지는 거니까 다시 전원을 눌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강의하는 사람은
안함으로 보통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다 보면 화면이 꺼져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화면을 두 개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걸 할 거예요. 자, 인터넷 아까 실행돼 있었죠? 인터넷 다시 실행하시고 내 PC도 열어보세요. 내 PC도. 내 PC랑 인터넷이랑 창이 두 개 열렸는데 얘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윈도우 95, 윈도우 10이잖아요. 윈도우 10. 윈도우 11도 나와 있어요. 윈도우 11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창에서는 안 되는데 얘를 이렇게 착 화면 위에다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럼 그림이 떠요. 거기에 뭐가 뜨냐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기에 반반으로 쓸 거냐 위아래 반반을 쓸 거냐 아니면 3등분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왼쪽은 작고 오른쪽이 얇은데 가운데 건 크게 나오게끔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위에 그림이 떠요. 그럼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화면이 그렇게 변경되는데 윈도우 10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 제목줄 있잖아요. 제목줄 위에 하얀 줄을 마우스로 당겨 가지고 요 마우스 포인터가 왼쪽 벽에 닿을 때 이렇게 쓱 갖다 대면 왼쪽 절반이 돼요. 그럼 여기 나머지가 있거든요. 인터넷을 누르면 인터넷이 알아서 반이 딱 돼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창을 일일이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렇게 내가 적절히 조절해서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작업이 수월해요. 이거 키보드로도 해요. 키보드로도 하는데 자 키보드 맨 왼쪽에 아래가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 동서남북 화살표 오른쪽 컨트롤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정정 죄송합니다. 컨트롤 키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얘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움직여 보세요.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 봤잖아요. 화면을 두 개 연결했잖아요. 세 개는 안 돼. 이 세 개를 이렇게 화면이 세 개면 이거를 어떻게 된다? 일일이 쪼개야 돼. 이렇게 얘 반 쪼개고 이쪽에 좀 쪼개고 얘도 크기를 좀 조절해서 적절히 놓고 이렇게 세 개를 써야지. 근데 윈도우 11은 이게 돼요. 제가 한번 윈도우 11은요 얘를 이렇게 이제 천장에다 갖다 딱 대면은요 그때 요런 게 떠. 그럼 요거는 뭐다? 왼쪽 오른쪽 절반 이거는 가운데 오른쪽 왼쪽 3등분 요거는 좀 넓은 거 이거는 4등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니터를 여러 개 쓴다 그랬잖아요. 얘를 끌고 이렇게 하면 옆에 모니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 모니터로 와요. 그럼 이쪽에서 크게 열어놓고 이쪽에서 인터넷 창 보면서 두 개를 보는 거지. 지금 우리 이 강사 컴퓨터는요 모니터가 몇 개냐면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왼쪽 모니터고요. 1,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오른쪽 모니터하고 요 빔 프로젝트 있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이게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따로따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야 이런 창이 뜨는 거지.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본체 뒤에 보면은요 모니터 연결한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여기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거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그래픽 카드라 그래. 그래픽 카드. 게임할 때는 이런 게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림이 크게 안 보이는데 크게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죠? 그럼 얘는 세 대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장치를 세 개를 꽂으면 9대가 연결되는 거죠. 비싸요. 20만 원이야. 20만 원짜리 싼 거야. 20만 원짜리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픽 카드는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39만 9천 원, 419만 9천 원이죠. 그 이렇게 비싼 거를 왜 쓸까? 좋으니까 쓰겠죠.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김명민 씨 나오는 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쪽 우리 판옥선에서 대포를 쏘면 그 포탄이 적 그 함대 가서 막 벽을 때려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포를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그렇죠?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돼요. 게임하는 사람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애들이 게임을 어디서 해요? PC방 가서 하는 거야. PC방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게임 때문에. 340만원짜리 중고야. 중고인데 340만원이래. 저도 이런 거 써요. 영상 작업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써요. 이건 이제 중고 8만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애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이런 걸 사준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사주는데 이건 4,200만 원이에요. 거의 4,300만 원이네. 그렇죠? 이건 거의 4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 사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졸업기념, 입학기념이라고 노트북을 사줬는데 노트북에는 이런 장치가 안 들어있거든. 대부분이. 평범한 노트북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하지만 게임이 안 되니까는 투덜투덜 되는 거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것 뿐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다음에 나는 그래픽, 포토샵 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 포토샵은 웬만한 컴퓨터 다 돌아가요. 근데 복잡한 거를 편집하려면 안 돼. 그럴 때는 좀 좋은 성능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자, 화면 하나 열어놓고 화면 하나 열어놨는데 얘를 이렇게 오른쪽 반에다 갖다 놓고 나머지 얘를 또 왼쪽 절반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왼쪽 반, 오른쪽 반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문서창 이렇게 열어놓고 이걸 열어놓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화면이 다 전체로 돼 있으면 이거 보다가 여기 입력하려면 화면을 바꿔야 되잖아요. 갔다리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를 볼까요? 40쪽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창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벽에다 놓고 좌우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듯이 그에 관련된 거는 38쪽 제일 위에 제목줄이라 그래. 제목줄을 마우스를 끌고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런데요 지금 창을 여러 개 열어놨거든요. 근데 제목줄을요 제가 잡고요 마우스로 좌우로 흔들어 볼게요. 짜자잔. 다 사라졌어요. 다시 여기를 잡고 흔들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거를 흔들어서 내리는 이유는 바탕화면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바탕화면이 이게 여러 개 창에 띄어 있으면 다 일일이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은 거지. 근데 이게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흔들면 다 내려가고 다시 흔들면 나타나고 이 창을 조절할 수 있다. (45쪽) 보세요. 45쪽. 45쪽에 보면 이거 우리는 내 PC 탐색기라 그래. 탐색기 창을 조절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 제일 먼저 여기 오른쪽 위에 네모 최대화 단추 눌러서 전체 창 다시 이전 크기로 조절하고, 얘를 최소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밑줄을 누르면 내려갔죠.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퍼런 줄이 쳐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던 거예요. 거기다 갖다 대면 조그만 창이 보여요. 네. 자 보세요. 인터넷을 갖다 대니까 요거래. 여기 보였죠? 내 PC를 갖다 대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으면 클릭하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창의 크기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댁에서 오늘 댁에 있는 컴퓨터를 갖고 실습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알맹이는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딴 데로 움직이면 대본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 크기 조절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 오늘 이거 배웠는데 한번 봐줄래? 하고 같이 보는 게 좋지. 그럼 이제 자네들이 엄마 그거 눌러줘 움직이지 마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괜히 건드렸다 어떻게 된다? 사고나 사고. 그리고 여기 제목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자, 닫을게요. 자, 폴더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폴더. 폴더는 뭐냐면 관련 있는 자료들을 묶어서 보관하는 공간이에요.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 또는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다. 자, 폴더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 있죠? 바탕화면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는 거 보세요. 제일 꼭대기 있는 새 폴더 말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 폴더 보기, 정렬 기준, 새로 고침, 붙여넣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새 폴더 말고요.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로 만들기가 있어서 옆에 폴더를 누르면 되는데 마우스를 화면 오른쪽에다 놓고 누르면은요 새로 만들기가
옆으로 왼쪽에 나타나. 그리고 밑에 쪽에다 누르면은요 새로 만들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래요. 바로 옆이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가면 되잖아. 여기서는 반대편에 있잖아. 왼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이걸 누르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내려오면 되고 여기에서 샥 가면 되는데, 얘를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동네 거치죠? 다른 동네 거치니까 이 창이 사라졌잖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거야. 여기는 새로 만들기 가면 폴더가 있는데, 자, 새 폴더라고 떴잖아요. 그렇죠? 이때 숫자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안 했어. 그럼 이 글자 있잖아요. 글자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글자를 고치라고 나와. 그때 써주면 돼. 그런데 여기 위에서 새 폴더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새 폴더라고 뜨면 괜찮은데요,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요 뭐라고 뜨냐면 비둘기, 참새, 해오라기, 곤충고기. 새니까 새잖아. 새 폴더니까 해오라기, 독수리, 참새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 있죠. 한글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릴게요. 옛날 얘기를 할 건데요, 예전에 최보람 씨가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하면 비둘기, 독수리, 참새라고 저장했대요. 왜 그러냐니까는 문서를 작성하려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실행하고 나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 이름으로 저장이 나와.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새 이름이니까 비둘기, 독수리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웃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회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바뀌었어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 새 폴더라는 걸 누르게 되면 해오라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비둘기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여기 새로 만들기로 가서 폴더. 그럼 이미 만들어진 거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휴지통에 넣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정리해 놓을 거야. 아웃사는 사람. 우리가 토요일 주말반이지만 월요일부터 수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봤더니 모르는 폴더가 있네.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지워버려. 지운다고. 지우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 1이라는 폴더 만들어졌죠? 얘를 끌고 휴지통이라는 곳에 쓱 끌고 가보세요. 얘를 끌고요, 휴지통이라는 곳으로 쓱 갖다 대보세요. 그럼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뜰 거야. 마우스를 띄면 사라져. 휴지통이라는 아이콘이 뭐가 꽉 찬 것처럼 보이거든. 여기를 휴지통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휴지통 비우기 눌러보세요. 휴지통 비우기. 완전 삭제할까요? 예. 그러면 휴지통 그림도 깨끗해졌어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휴지통에 갖다 놓고. 바탕화면에 폴더를 생성하기. 생성된 폴더 안에 들어가서 안방, 거실, 주방이라는 폴더를 각각 만들기. 자,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여기다 2라고 썼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새 폴더 누르셔도 상관없어. 이거 누르나 뭐 새로 만들기 폴더로 들어가나 이게 더 빠르지. 한 번에 누르면 되니까. 여기다 안방.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어로 나왔잖아. 네. 영어로 나오니까는 키보드에 보면 아래줄에 한영이라고 있어. 한영. 네. 한자 말고
이거 한번 눌렀다 띄고 안방이라고 쓰면 되고, 다시 새 폴더 만들어서 거실, 주방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폴더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라는 거는 장롱, 싱크대, 지갑, 뭐 수저통처럼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뭐 눌렀는데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보기에 가서 크게 볼 거냐, 보기. 아, 보기.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아, 자세히 보시면 헷갈려. 자세히는 헷갈리니까 목록은 글자 위주로 보이는 거고, 큰 아이콘이나 아주 큰 아이콘은 그림 형태로 보이는 거지.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위로 굴리면 작아지고 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출력하고. 보기라는 메뉴 가서 사용하시고, 홈이라는 메뉴 눌러보세요. 홈. 보기 왼쪽에 공유 홈이 있죠? 네. 홈을 누르시면 새 폴더 있어. 여기도 새 폴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탕화면에는 그런 메뉴가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무슨 용도다?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해요. 보세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얘나 똑같아, 메뉴가. 이걸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얘가 이렇게 돼 있던 간에 이 밖에 이 3개가 아닌 이 밖에 쪽에다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쭉 움직이면 선택이 돼요. 해보세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거실을 선택해서 주방으로 끌고 가면은요, 거실이 사라져. 주방에 더블 클릭하면 거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는 걸 해보는데요. 얘를 끌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동이 돼, 순간적으로 이동돼.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1초도 안 돼서 확 이동돼 버려. 그러니까 연습한다고 이걸 이렇게 끌고 갔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자료가 없잖아. 엄마 이거 건드렸어? 야, 나 거기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랬지, 이제. 근데 본인이 알면은, 야, 아까 내가 뭐 이게 드래그 하는 연습을 해봤는데, 가봤더니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내가 뭐 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서 사고 난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찾아요? 어떻게 찾냐고요? 네. 어디에서 연습한지는 본인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거실에서 안방으로 끌고 갔는지,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갔는지를 본인이 모르지. 내가 뭘 했는지 본인조차 모르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잖아. 그럼 제일 먼저 가족들은 뭘부터 보냐? 휴지통부터 본단 말이야. 손이 깨끗한 걸 봐서는 뭘 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지. 또 다 지우고 나서 휴지통을 비웠는지. 그건 모르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그럼 지워진 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끌고 간 아니야, 이동이 된 거야. 다른 동네로 간 거야. 어디는 자, 보세요. 주방에 있는 수저통을 들고 화장실에 갖다 놨어. 수저통이 사라진 건 아니죠. 네. 화장실에 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화장실에 있는 걸 알면 가져오면 되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잖아. 네. 알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끌고 가면 없어졌잖아. 네. 그럼 거기 안에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얘를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에 2라는 거 안에 안방 주방이라고 있어요.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화살 표시가 오른쪽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폴더들 노란색은 폴더예요. 폴더를 잘 보시면 화살표가 내려가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펼칠 게 있다는 뜻이고, 화살표가 내려가 있는 건 펼쳐진 거야, 펼쳐진 거. 이렇게 펼쳐진 거를 펼쳐놓고 보면은 안방 안에도 펼쳐진 게 있잖아, 안에 있잖아. 그럼 이 거실을 끌고 2라는 데로 끌고 오면 돼. 2라는 데로 이렇게 끌고 오면 2로 온다고. 근데 아직은 어려워. 아직은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오늘 댁에 가서 실습하시는데 폴더 만드는 거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 만들었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여기를. 이 화면을 찍으시라고. 가족들한테 나 오늘 이거 했다 하고 보여주시라고. 그럼 가족들이,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가족들이 와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거란 말이야. 엄마 폴더 만드는 연습하셨어요? 그래. 근데 엄마 이거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괜히 드립다 만들어 놓고 보세요. 여기 이걸 끌고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 통째로 사라졌단 말이야. 여기 통째로 사라졌어. 여기 좀 이쪽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당겨 돌아 있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바탕화면을 끌고 가야 돼. 복잡해져 이름은. 아까 바탕화면에서 이거 어디였나? 이거였나? 이거를 제가 모르고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연습한 데는 여기잖아. 이 폴더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놀자 이거지. 여기에서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워드 프로세스 문서를 만든, 텍스트 문서를 만든, 모두 다 좋은데 내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만큼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알 수 있게끔 하자 이거지. 당분간은. 여러분 주방에 있는 취사용품이나 이런 거를 다른 가족들이 막 옮겨놓으면 어떻게 싫어하잖아. 기분 나쁘잖아. 불편하잖아.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주방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면 부스러기가 가스레인지 주변에 막 지저분하게 놓여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분 있는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제가 설거지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물이 사방에 다 튀었대. 주방 밑으로. 싫어한다고,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쓰는 거라면 몰라도 내가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는 조심해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예제 다운로드라는 거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해서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USB 메모리에 다 담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컴퓨터 기본 구성 장치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이런 게 있다더라. 프린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우스는 어떻게 되어 있다? 버튼이 양쪽에 되어 있고 가운데 바퀴가 있어요. 바퀴를 누르는 게 있고 굴리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클릭. 마우스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 누르는 게 클릭이야. 클릭은 뭐다? 선택. 여기 한번 보세요. 가운데 거를 클릭했더니 가운데가 선택됐어. 오른쪽을 클릭하면 오른쪽이 선택. 근데 다른 거를 클릭하는 순간 아까 선택한 게 사라지죠. 그럼 얘도 선택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으면 되는데 얘하고 얘가 떨어져 있잖아. 이건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만 갖고는 안 돼. 마우스만 갖고 하려면 뭔가 여기다 작업을 좀 해놔야 돼. 키보드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좀 배울 거고요. 더블 클릭은 뭐다? 선택하는 동시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안방이라는 데로 들어가 볼까? 똑똑. 노크를 두 번 했잖아.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거지. 드래그는 뭐다?
끌고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가 여기는 이렇게 끌고 가면 여기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까 여기는 끌고 일로 갔는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아까 여기서는 끌고 가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화면에서 뭔가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번에 이제 끌고 오면 원래대로 오죠? 원래대로 오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야, 나는 그냥 그대로 둘 거야 라고 하면, 끌고 오면 여기 그대로, 얘는 여기, 얘는 저기, 얘는 여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위치를 놓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집에 있는 제 컴퓨터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놓냐면, 요 위쪽에는 기본적인 기능, 오른쪽 귀퉁이에는 제가 자주 하는 게임, 아래쪽에는 문서 작성하는 거, 그 옆에는 인터넷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 넣어놨어. 우리 싱크대도 보면 양념통 따로, 수저통하고 양념통 같이 안 넣잖아. 다 따로따로 보관해 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냄비, 뭐 프라이팬은 다 따로따로 정리해서 보관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로따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맘이지 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라고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한 경우. 자, 보세요. 휴통은 이렇게 뜨고요. 어떤 건 요만큼 뜨고요. 어떤 건 요만큼 뜨고요. 얘는 되게 많이 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요,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소금에 대한 메뉴가 쭉 소금에 관련된 게 뜨고, 고춧가루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고춧가루에 관한 게 뜨고, 이런 식이야. 이건 폴더에 관한 기능이 여기 쭉 떠. 이건 휴통에 관한 기능이 쫙 뜨고, 이건 내 PC에 관한 기능이 쫙 뜨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키보드. 여러분 키보드에 키가 몇 개 붙어 있을까요? 안 세봤는데. 세보기 싫고, 그렇죠? 106개입니다. 자, 키보드가요, 101키가 있었어요. 101키. 101키에서 몇 개로 바뀌었냐? 103키로 바뀌었어요. 103키. 106키로 바뀌었어요. 101키는 미국식. 우리나라에서 뭐가 더 필요해요? 미국식에서. 한영, 한자. 두 개가 추가해서 103. 우리나라 키는 103이야. 세 개가 더 늘었죠? 우리 키보드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컨트롤하고 Alt키 사이에 그 로고 키 있죠? 네. 오른쪽에도 로고 키 있죠? 네. 두 개 더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로고 키 옆에 줄쳐 있고 화살표 있어요? 네. 우리 키보드는 오른쪽에 로고 키가 없다. 근데 그 컨트롤 알트 사이에 뭐 줄 같은 거 쳐져 있고 화살표 그려진 아이콘 있죠? 네. 그게 로고 키가 원래 두 개고, 이 화살표가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예요.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 사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키보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른쪽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는 그 줄 쳐져 있고 화살표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랑 같은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서 3개가 더 추가됐어. 103키, 106키. 근데 은행에서 직원들 쓰는 키는요, 더 복잡해요. 은행에서 직원들은 은행 업무에 맞는 키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특수한 키를 별도로 주문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키 있으면 우리는 불편해. 쓰지도 않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귀찮지.
이건 제가 집에서 갖고 다니는 키예요. 키보드. 가지고 다녀요. 이게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불빛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불빛도 조절이 되고요. 얘는 한영키가 없어요. 한자키도 없어요. 이건 국산이 아니에요. 게이밍 키보드라 그래요. 게이밍 키보드. 게임하는 사람 쓰는 키보드인데요. 얘는 뭐가 좋으냐? 타격감이 좋아. 애들 말대로 짱이야.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이거 갖고 쓰는 거. 노트북을 제가 외부에 나갈 때 갖고 다니는 노트북 키보드는요. 너무 낮아. 키보드로 막 이렇게 길게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노트북은 낮으니까 이 조절이 안 돼 이게. 노트북 갖고 다닐 때는 이 키보드 갖고 다녀요. 제가 쓰는 이 마우스하고 따로 가방에서 따로 갖고 다녀요. 근데 우리 강의실에 있는 강사용 키보드 마우스도 좋아. 다 편리성이 있대요. 남들보다 손이 작지를 않아서 일반 마우스가 안 맞아. 시험 보러 갈 때도 제 키보드 마우스 갖고 다녀요. 키보드는 그나마 괜찮은데 마우스는 좀 제가 손이 좀 타는 편이에요. 제 마우스가 아니 불편하더라고. 키보드가요, 과거에는요, 이거. 옛날 키보드, 옛날 키보드. 이거. 여기 오른쪽 숫자가 안 보이네. 숫자를 지운 건지 몰라도, 이거. 오른쪽 숫자가 없죠? 우리 키보드 보면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과거에는요, 얘가 없었어요, 얘가.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없어서 키보드로 오른쪽에는 숫자판 갖고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바뀐 거지.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처럼 요거 이거는 방향 표시가 없잖아. 오래된 키보드는 얘는 알록달록하죠. 이 빨간색 누르면 뭐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막 바꿀 수도 있어. 제가 지금 쓰는 이 키보드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PC방에 사용하는 키보드예요.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가. 옛날 키보드는 여기 키보드 단자가 달랐어. 색깔이. 여기. 요거. 지금 이거 안 써. 이거 안 쓴다고. 이거는 부형이야, 부형. 키보드도 빼낼 수가 있대요. 먼지 많이 들어가거든, 키보드에.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에 가보면 막 과자 부스러기 많이 떨어져 있거든. 이런 식으로 옛날 키보드 그림도 잠깐 있었고요. 키보드가 이렇게 펼쳐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불편하더라고. 평소에 항상 이렇게 모아서 쓰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키보드는요, 이게 타이핑이 잘 된다고 하는데 불편해. 저도 예전에 그걸 이야, 이건 오래된 컴퓨터다. 디스켓 들어보지? 디스켓? 네. 플로피 디스크. 옛날. 여기 플로피 디스크 꽂는 거, 이거 옛날 모니터다. 본체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이야, 이게 언제 때 거야, 세상에. 이때 100만원 했었어요. 100만원. 지금 이거 누가 준다 그러면 욕먹어. 저걸 누가 쓰냐고. 이것도 컴퓨터예요. 이것도.
아, 이거 키보드고, 요즘은요, 컴퓨터가요, 우리 책 절반 많은 것도 있어. 사실 제 거는 주로 게임 많이 하는, 들고 다니면서 게임하는 사람들, 그런 컴퓨터를 쓰더라고요. 이게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라고. 무슨 거예요? 이 컴퓨터예요. 이게 컴퓨터인데요. 앞면 전원 스위치, 여기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거, USB 단자, 모니터 연결하는 거. 이 컴퓨터 한 대예요, 이게 본체. 무슨 거예요? 어? 무슨 거예요? 요즘 거 인터넷 꽤 고급이네요. 우리 강의실 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신형이야 이거. 얘를 텔레비전 뒤에다 붙여놓고 쓰면 어떨까? 편하지. 본체가 안 보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문제를 두고 다니는 빔 프로젝터라든지 일반 노트북에다 옆에다 놓고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성능이 약해. 성능이 약해. $255,500,000이래. 윈도우 11이 깔려있어. 윈도우 11. 이거 사면 커피도 준대. 여기 인터넷 연결하는 거죠. 모니터 연결하는 거 하나, 둘, 세 군데 있고 USB 단자도 있네. 이야, 최신 거다, 최신 거. 엑셀, 파워포인트 다 된대. 이거는 뭐야? 포토샵도 되네. 포토샵 뭐 다 된대. 무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써도 돼요.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급이야. 굉장히 성능 좋은 거예요. 누가 주면 몰라도 내 돈 주고는 안 사. 안 좋아요? 비싸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업무랑 안 맞아. 가격은 많이 차이 나요?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있다더라. 이것도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작으냐면요, USB 메모리만한 컴퓨터도 있어요. USB 메모리 조그맣잖아요. 그만한 컴퓨터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걔가 본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팔려. 이건 이제 모니터하고 본체가 붙어 있는 거지, 올인원. 이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모니터 뒤편이 본체가 붙어 있는 거야. 이 뒤편에 보면 본체가 붙어 있는 거지. 처음에는 많이 샀었는데요. 모니터가 고장나면 본체까지 보내야 되잖아. 본체가 문제가 생기면 모니터도 보내야 되니까 다 불편한 거라. 무선 키보드 마우스로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모니터도 여러 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뒤편에 붙어 있는 거야. 모니터 뒤편에 붙어 있는 건데 성능은 좋아요. 여기가 본체 하나 모니터 붙어 있는 거 안에.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장치들이 다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얼마라고? 40만 원 좀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들 쓰기엔 딱 좋아.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대. 윈도우 돈 주고 설치해야 돼. 그러면 한 60만 원 되겠다. 그럼 처음부터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걸 사야지. 이것도 본체인가 봐. 근데 본체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 검은 것도 본체, 하얀 것도 본체예요. 두 대를 여기다 놨네. 이거 성능 좋다.
근데 얼마라고? 47만원. 그 모니터 사야지. 좀 한 120만원 되겠네. 하여튼 간에 컴퓨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도 있지만 노트북처럼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들 무선전화기 처음에 나온 거 보셨어요? 팔뚝보다 크고 굵은 거 있었잖아. 안테나도 막 이만하고 이제 들고 이렇게 막 신기하더라고. 500만원 막 이랬었을 거야 처음에. 지금 어때? 핸드폰 너무 조그맣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키보드도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을 된 거예요. 101키에서 현재 106키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키보드하고 책하고 같이 비교해 보세요. 1번이 뭐예요? 1번 이스케이프라고 해요. 이스케이프. ESC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케이프. 줄여서 ESC죠? ESC. 탈출할 때 쓰는 거야, 탈출. 여러분, 비상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비상구. 엑시트. 탈출하는 거, 그건 길이 정해져 있는 거야. 유리창에 탈출구 없잖아요. 비상구 없잖아요. 근데 이스케이프는 뭐냐? 언제든지 탈출할 때 쓰는 거야. 자, 보세요. 제가 뭐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인쇄 명령을 걸 거야. 인쇄 명령을 걸려고 했는데, 에이, 안 해. 그럼 ESC 딱 누르면 끝나. 이것저것 막 들어갔잖아. 지금 제가요. 이거 누르고, 저거 눌러서, 뭔 작업이 들어갔는데, 뭔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봤는데, 안 할 거야. ESC 누르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뭔가 빠져나올 때, 안 할 때. 명령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거다. 2번 탭. 키보드 어딨나 찾아보세요. 키보드하고 우리 그림하고 좀 보세요. 3번은 캡슬락이라고 돼 있죠? 캐피탈. 캐피탈의 줄임말이에요. 캡스. 대문자, 소문자. 우리 여기서 영어 쓰면 대문자야, 소문자야? 소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문자로 나오는데 그 캡슐락을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불 들어와. 키보드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오른쪽 상단에 불 들어오죠? 이때는 다 대문자야. 우리는 대소문자를 안 쓰지만 영어는 대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만 대문자를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쓰면 대문자가 돼. 쉬프트라고 있죠? 4번 그림, 4번 그림. 상승이란 단어 뜻을 갖고 있어요. 상승. 저기 어느 동네 가다 보니까는요, 임대 아파트인데 쉬프트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다른 임대 아파트보다 좀 좋은가 봐. 여기는 남들보다 상승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꼬맹이들이 그래요. 야, 저기 아파트가 키보드야. 그래. 쉬프트라는 글자의 뜻을 모르고 키보드에 있으니까, 야, 여기는 아파트가 키보드다고 깔깔대고 웃더라고. 제가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라면 그렇게 이름 진 사람 뭐라고 할 것 같아. 엑시트라는 화장품도 있었어요. 엑시트로 탈출하라 하는 화장품이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거나 기미가 있으면 그 화장품 바르면 해결된다는 뜻인데, 엑시트한테는 비상구잖아. 비상구, 탈출구. 그러니까 그렇게 딱 와닿지가 않은 거야. 몇 번 광고 봤는데 그 다음엔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5번 컨트롤이라고 있죠. 컨트롤. 알트라고도 읽고, 알트. ALT 있죠. ALT. 알트는 뭐냐면 엘터네이트의 줄임말이에요. 엘터네이트. 대체. 이거는 대체한다는 뜻이야. 후보를 영어로 알트라 그래. 스페이스바가 어디 있어요? 스페이스바. 키보드 맨 아래쪽에 길쭉한 거 있죠? 이거 누르면 빈칸 들어가. 빈칸.
그 다음에 한영. 한영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누르면 뭐가 돼? 한글. 다시 누르면 영어. 한글, 영어. 왔다리 갔다리 하죠. 한자는 뭡니까? 한글을 입력한 상태에서, 자, 보세요. 제가 홍이라고 썼어, 홍. 홍이라고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홍이라고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자가 나와. 어떤 홍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큰물 홍, 넓은 홍, 붉은 홍. 난 붉은 홍 쓸 거야. 그럼 붉은 홍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자 키. 외국에서는 한자 키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키보드에 뭐가 있을까? 영어하고 일본어로 바꾸는 키가 있겠죠. 일본에서는 한자 쓰잖아. 일본 한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 중국어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 중국어 전공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영어로 입력을 하고 뭐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나온대. 한글이 제일 편한 것 같아. 자, 9번은 뭐예요? 9번 어디 있어요? 9번. 9번 어디 있어요? 9번. 화살표. 엔터 위에 있죠? 엔터. 네. 왼쪽으로 길게 뻗쳐 있는 키보드 화살표. 네. 백스페이스는 뭐냐면 왼쪽으로 가면서 글자를 지울 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글자를 잘못 썼어. 이렇게. 그럼 이쪽에다 놓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왼쪽으로 가면서 지워져. 자, 왼쪽으로 하면서 지워지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로 지울까? 오른쪽에 있는 건 딜리트 키로 지우는 거. 오른쪽 건 딜리트. 딜리트가 어디 있어요? 엔터 오른쪽에 있죠? 네. 지구상에 지우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딜리트 키하고 백스페이스 키로만 지웁니다. 딜리트가 12번에 있어요. 딜리트. 딜리트는 오른쪽 글자 지우는 거고 백스페이스는 왼쪽 글자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판 보세요. 오른쪽 숫자판에 넘이라고 써있는 거 영어 있죠? 네. 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불이 꺼질 거야. 넘이라는 키보드를 누르면 불이 꺼지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 불이 꺼지면 4번이 왼쪽 화살표고 6번은 오른쪽 화살표고 8번은 올라가는 화살표야.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방향키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숫자를 쓸 때는 넘이라는 거를 불을 켜서 숫자를 쓰고 방향을 사용할 때는 넘이라는 거를 끄고 이제 방향표를 움직여갖고 글자를 지우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숫자판이 숫자도 되고 방향도 되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방향키를 새로 만들자 그래갖고 중간에 낀 거지. 그 F1번서부터 F12번까지 보여요? 제일 윗줄, 제일 윗줄. 네. 그게 옛날에 10번까지 있었어요. 그게 키보드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우리 10쪽에 보시면 바탕화면이라고 있죠? 네. 원래 바탕화면에는요, 아이콘이 휴지통 하나만 있었어요. 다른 아이콘은 하나도 없고요. 휴지통만 달랑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의실만 해도 어때요? 아이콘이 되게 많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용하다 보니까 된 거야.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바탕화면에 생겨요. 근데 바탕화면이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성능이 느려지니까
요즘은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찾아 써야 되나?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프로그램 목록 떠요? 어디 시작. 제일 화면 제일 아래쪽 왼쪽에 보면 창문 그림. 네. 얘를 눌러보시면 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 최근에 추가한 앱이 뭐가 있고 추천 뭐 A, B, C로 쭉 나와 있죠? 엑셀도 보이고 A, B, C 순서도 있고 쭉 내려가시면 우리말이 나와. 이제 가나다 스낵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게 있네. 한글과 컴퓨터.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을 누르면 뭐가 펼쳐져.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는 애는 누르면 펼쳐지는 거지. 자, 그럼 올라가세요. 윈도우즈용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찾아보세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펼쳐지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어요, 혹시? 저는 이게 보이는데 이거 지금 사용 안 돼요. 메모장이라고 있나 보세요. 메모장.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데를 클릭하시면 펼쳐지면서 메모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눌러보세요. 그럼 제목 없으면 윈도우즈 메모장이라고 뜰 거야. 이거 좀 사용해 볼 거예요. 얘도 창을 크게 놓고 보세요. 그때 껌뻑껌뻑거리는 거, 길게 일자처럼 껌뻑거리는 거 있죠? 여기 좀 보시면 여기 뭐 껌뻑껌뻑거리잖아요. 그렇죠? 얘가 작아요? 커요? 이 크기가요, 위에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하는 글자보다 짝대기가 짝 비슷하면 그게 그 기본 크기야. 얘를 크기 보세요. 전 커졌죠? 껌뻑거리는 게 커졌잖아, 지금. 이게 커졌잖아, 지금요. 그렇죠? 크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키보드 맨 아래줄 밑쪽에 보면 컨트롤이라고 있죠. 컨트롤. 걔를 누른 상태에서 책은 덮어 놓으셔도 돼요. 마우스에 보면 휠 있죠. 휠. 가운데 바퀴 있잖아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휠을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아래로 내려보시고. 그럼 길어져요? 길어지면 커진 거야. 여기다 숫자 한번 써볼게요. 1에서 9까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여기 1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대. 뚜루룩. 따라했다가요, 손가락 여기 까졌어. 너무 아프더라고. 뚜루룩. 일일이 치는 거 아니야. 언제 이거 쳐. 그냥 이렇게. 손가락 안 다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요, 홍길동이라고 써보세요. 홍길동. 임꺽정 아버지 어무이 엉아 노이야 뭐 이렇게 써보세요. 뭐 여러분들 지금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 막 아무 글자나 써보는 거야. 낙서하듯이, 담벼락에 낙서하듯이 막 써보는 거야. 자, 5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나서 10분간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손목 운동하고 손목, 그 다음에 뭐 목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안을 하셔야 눈이 덜 아파요. 그런 것만 좀 잘 챙겨서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할 거 뭐라고요? US 메모리.
난 USB 메모리가 집에 있어. 그럼 갖고 오시면 돼요. 64기가짜리. 메모를 좀 할게요. 64기가바이트 USB 메모리. 오늘따라 글자가 안 써져. USB 메모리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이따 가실 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주시고 가시면 돼요. 32기가짜리도 가능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